본격적으로 비중을 늘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조금씩 포트에 담아 간다라는 관점? 전기차 생산 증가율이 그 리튬의 생산보다 역전 현상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리튬 가격 반응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에코프로비엠 지금 7월부터 10월까지 조정 나왔던 그 하락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 반도체가 2024년도에 어떤 좋아질 거라는 전망, 그걸 삼성전자가 주가에 다 반영을 했냐? 자, 주식하는 로터스님, 2년 넘게 보유한 SK 현대모비스 탈출하고 싶어요. 미워요. 일단 SK 보죠. SK. 근데 지금 SK만이 아니라 어제 오늘 보니까 지주사들이 다 같이 전반적으로 빠지는 움직임이에요. 아이디어, 지주사 접근의 아이디어는 한 7월 시점에는, 7월 시점 이전에는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 우주항공도 그랬고, 그 다음에 미리 좀 아직 당장 확 이게 오케이 됐다라고 발생 안 한 점에 대해서 좀 주가들이 반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SK 같은 경우도 SK 스퀘어 같은 경우 배당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주가 강했고 SK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7월에 금융소득세 같은 경우에 뭐 폐지 부분,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상법 개정안을 다룬다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주사 시각이 표면적으로 달라집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때 기점을 놓고 주가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다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좀 상승시킨 점이 있어요. 상승 점이 있는데 단가 여유가 비슷하게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SK 기존에는 뭐 사업회사가 훨씬 좋은 점이 있었는데 아마 좀 기간을 꽤 두고 가지고 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지금은 가지고 가봅니다. 네, 지금 2년 넘게 보유하셨다. 네, 지금은 가지고 가볼 수 있는 게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가 뭐 7월이긴 합니다. 7월이기는 한데 그때 이제 뭐 통과 가능성이 높죠. 네,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지주사를 보는 시각이 올해는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한해서. 네. 아, 그렇다면 그거 기다리고 지금 일부러 살 이유는 없고 그렇습니다. 네. 보유한 분들은 그냥 버텨보자. 네. 자, 그 다음 쭉 내려와서요. ISC 10만 원까지 가져가는 걸로 말씀 주셨는데 그 이후로 지지부진하다가 계속 떨어진다고요. 네, 지난번 상담 때 거미블루님,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기업 또한 우선은 뭐 3분기, 4분기는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뭐 주가가 꺾여 내려가서 뭐 추세가 깨지거나 하는 흐름은 연출 안 될 것 같아요. 동일한 대응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ISC 같은 경우도 만약에 4분기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뭐 중기 추세선 정도까지 밀릴 일은 없는데 뭐 7만 원 초반, 뭐 박스권 하단 이 정도까지 밀리면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저는 추가 매수 대응을 열어둬요. 추가 매수 대응을 열어두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2조는 좀 부담이 있기는 해요. 지금이 한 1조 6천억 정도인데 한 2조 정도 도달을 했을 때 그때 좀 매도를 고려를 합니다. 그러면 단가는 한 10만 원 정도 근처는 나와요. 네, 그렇게 보유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업황이 여기에서 전방 시장의 업황을 봤을 때 이게 역성장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이 나오냐를 보면 한 20% 이상이 나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종목들이 이게 시장 영향을 받아서 밀릴 때는 그때는 박스권 하단 뭐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단 비싸지 않는 조건이 대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가격을 봤을 때는 이 박스 하단이 비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는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해줄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송송사님, 2차 전지주가 하나도 없어서 에코프로비엠 빠지면 살려고 하는데 지금이 저점인 것 같아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야, 이 신규 매수 관점으로. 멋진 또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시네요. 오늘 2차 전지가 장이 좀 안 좋은데 괜찮게 움직이긴 했어요. 버티는 그죠? 모습이에요. 네, 아침에 시세도 조금 나와주고 그래서 요번에 또 장이 안 좋은데 2차 전지가 히어로로 섹터에서 또
한 몫을 해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아침에 살짝 들었는데 조정이 나온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 접근 저는 이 구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공매도 반대 금지가 나오면서 요 상한가 간 날인가요? 그날 그 갭이 딱 떴다가 저점 지지해 준 구간이 지지 저항으로 봤을 때 가격단으로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요 밴드 때 그러니까 한 26만 원 가격대면 저는 해볼만 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조금씩 포트에 담아 간다라는 관점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 5일선 위로 일단 내리는 상황에서는 비중을 많이 담기보다는 뭐 조금씩 뭐 한 주씩 담는다 이렇게 치고 5일선 위로 주가가 딱 종가에 안착한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트라이 해볼 것 같습니다. 비중을 뭐 조금 뭐 원래 가져가려고 하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담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삼성전자 솔림님 이거 어떻게 참 난감하네. 삼성전자를 3년 기다려서 6.9% 수익률이 나왔다고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매도할 거냐, 팔 거냐, 버틸 거냐 더. 3년 기다려서 6.9% 수익이 났다고요? 네. 그동안 손실을 보시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수익이 난 거죠. 3년 전에 사셨으면 엄청 많이 올라갔을 때 뭔가 물타기 계속 하셔갖고 지금 평단 많이 낮추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삼성전자는 관점이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3년 더 들고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정말 지겹다라고 해서 팔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데 이렇게 지겨워서 그냥 짜증나서 그러면 항상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파시기보다는 그냥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가 2024년도에 어떤 좋아질 거라는 전망 그걸 삼성전자가 주가에 다 반영을 했냐 이것만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반영이 항상 되니까 그걸 다 반영했다 치면 뭐 차익 실현하시고 보셔도 되겠지만 저는 조정 이후에 또 외국인들이 금리 인하 시점이 왔을 때 이머징 마켓을 살 때 삼성전자를 빼놓고 살까 하는 관점 생각하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그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섹터에서의 대표하는 종목 삼성전자는 담을 거다. 8만 원짜리가 일단 1차적인 제 목표가였는데 약간 못 와서 지금 밀리는 거거든요. 네. 요거 돌파했던 구간까지의 조정, 뭐 그 정도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고 비중이 만약에 크시면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차익 실현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하시고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내려올 때 또 분할로 평단 약간 하단에서 이렇게 좀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6% 수익이시면 평단이 얼마신 거지? 거의 뭐 72,000원, 72,500원 여기다 그죠? 이 가격대는 내려오면 사야 되는 가격대거든요. 네. 그래서 글쎄 지금 차익 실현하고 내려왔을 때 사면 좋은데 이게 차익 실현했는데 여기까지 안 오고 가면 3년 기다려서 6% 수익 안타까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반 전략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라리님, 에로티베큐ම් 작년에 하여튼 이걸로 4848 전략을 많이 쓰셔서 네. 수수료만 수천만 원, 수수료 세금만 수천만 원 내셨다고 와. 애국자시네요. 뭐. 4848 하셔서 수수료 세금만 수천만 원이면 금액을 얼마치 그래서 지금 또 바닥인 것 같아서 10% 정도 매수했는데 네. 지금 이제 60일선 터치하는 모양이니까 이제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 저는 3분기 보여준 부분이 그때 실적 나고 한번 급락이 나왔던 게 수주 잔고가 좀 빠지면서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4분기는 그 정도만큼 잔고가 안 빠져요. 안 빠지다 보니 주가는 이렇게 하반 경직성을 나타내고 지금 반등이 나오거든요. 저는 들고 가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수익권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는 여기에 실적의 컨디션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단가에서 잡았다고 하면은 저는
제 단가 정도 왔을 때 기업의 변화가 있어요. 그랬을 땐 저는 뭐 손절하면 했지 이 구간에서는 저는 들고 가볼 것 같아요. 네. 전 더 살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어제부터 에로티 베큐을 좀 보고 있었거든. 네. 아까 그래서 방송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쫙 올라가가지고 네. 아,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 가운데서 가장 이렇게 좀 바닥권에 있는 거 네. 시세 그러니까 안 아직- 움직인 주식, 그렇죠. 아직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인 주식이더라고요. 에로티 베큐이. 이거는 내일 만약에 음봉 나오면 매수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작게 사셨다면 저는 조정 나올 때 추가 매수 하시고 그냥 존중하면서 버티셔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조정 나올 때 추가 매수 하시고 또 올라가면 한번 파시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4848을 또 하시면서 국가의 또 세금과 그 애국자로서의 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25,000원짜리까지는 저는 올라올 것 같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는 28,000원, 27,500원, 28,000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실적단이 이제 반도체 섹터 괜찮아지는 그림 가면 시총 3,800억은 싸요. 이거 굉장히 지금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긴 관점, 긴 호흡으로 보시면 저는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이게 완만하게 올라오면 뭐 그냥 쭉 가져가는 거고 가파르게 올라온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단 부근에서 어떤 차익 실현을 뭐 비중을 갖다 좀 줄이시고 그리고 조정 나오면 또 매수하시고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 전에 오늘도 네카오가 버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카카오 물타기에서 매수 단가가 52,000원, 비중이 80%나 되시네요. 그러니까 와. 고민이 크신 거예요. 더 가져가도 될까요? 임근희님. 카카오. 자, 일단 52,000원이라고요. 수익 들어 52,000원. 52,000원. 수익권 들어오셨네. 뭘 고민을 하죠? 이런 데서. 그냥 80%면 20% 남기고 다 팔면 되지. 아닌가요? 저는 다 팔아버릴 것 같은데요. 아, 더 추세상 더 아까 추세 살아 있으면 계속 가져가려며. 추세는 살아있긴 한데 비중은 80% 들고 가는 거는 비중이 네,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장이 안 좋은데도 올라가는 건 저는 추세 살아있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긴 한데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성향이 나는 한 종목 아니면 두 종목만 조져 약간 이러신 분이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글쎄요 뭐 비중이 일단 크시니까 저 같으면 20-30% 정도 남기고 나머지는 차익 실현할 것 같고요. 여기서 기준을 잡자면 저는 52,000원입니다. 여기 이탈하면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52,000원 지켜내면 뭐 추세 상승 흐름 계속 이어지는가 그거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저항 따내기는 해요 지금 자리가. 그래서 여기를 뭐 한 번에 돌파는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방향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돌려놨고 장기적인 흐름도 지금 변화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 시점에 플랫폼 기업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물타기 정말 잘하셔가지고 지금 결과가 좋으신데 너무 또 큰 욕심은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줄 때 비중을 좀 잘 줄이셔가지고 아까 그 대표님 얘기하셨던 거 있잖아요. 안 움직이고 있던 뭐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조정 나올 때 또 담아 보시는 것도 분산 투자를 조금 하시는 것도 이번 조정기에 그 현금을 가지고 또 투자를 다른 데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에코프로비엠 얘기했잖아요. 신규 네네. 매수로 어떨까? 네네. 근데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10%인데 손절해야 될까 고민 중이신 분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힘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좋아 보여서 사는 거, 그렇죠? 한번 정리 좀 해주죠, 에코프로비엠. 10% 손실 지금은 손절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손절은 안 할 것 같고 뭐 어제 이런 하락 영향 같은 경우는 지수가 한 단계 레벨이 또 밀리면서 시총 상위 다 밀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총 상위군에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매도가 나온 상황이고 오늘은 여기에서 우선은 버텨주는 흐름이에요. 버텨주는 흐름이다 보니 10% 손실보다는 좀 손실폭을 줄이고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접근은 그런 식을 열어뒀어요. 작년에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가 10억에서 50억 확대됐을 때 주가 반응을 한번 봤어요. 확대됐을 때 이게 채우는 흐름이 나오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따라붙을 용의가 있었죠.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반응이 역으로 빠졌단 말이죠. 빠진 상황이고 2차 전지 쪽은 지금은 저는 신규 매수는 하지 않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죠. 보고만 있다. 네, 데이터 자체가 전에 그 말씀드린 사항처럼 10월 이제 11월 데이터가 나왔죠. 중국의 전기차 판매 증가량, 그다음에 중국의 2차 전지 그 소재 리튬이죠. 리튬에 대한 부분의 생산량 증가율 이 부분이 5%대까지는 붙어 있는데 이게 전기차 생산 증가율이 그 리튬의 생산보다 역전 현상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리튬 가격 반응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 그때 확인하고 주가 속도 붙는 거 보고 진입을 해도 된다라는 시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에코프로비엠 지금 저는 일단 매수 관점인데 이유는 7월부터 10월까지 조정 나왔던 그 하락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어마어마한 랠리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한 32만 원 선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그게 이제 단기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시키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5일선 위로는 무조건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뭔가 상방으로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저는 눌림 구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눌림 구간을 끝내는 시점, 5일선 위로 올라오는 시점, 그때부터는 상승이 나올 건데 지금 문의 주신 분이 10% 손실이시니까 32만 원까지 올라오면 수익일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는 좀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이런 마음 바뀌지 마시고 지금 손절하려고 했었어요. 그죠? 마이너스 계좌에 얼마가 찍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왔을 때는 내가 그 마이너스 났던 거 플러스 수익권까지 생각해서 일단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막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야 그 가격에 팔아서 되겠냐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마음고생 했잖아요. 위에서 샀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팔았다가 또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들은 또 분명히 올 거고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을 3년째 보유 중이라고요. 평단이 14만 원. 지금 요새 급등을 했는데도 지금 10만 5천 원인가 그렇죠? 14만 원.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그냥 손절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고 기다려야 될지. 합병 때까지 들고 가면 어떨까요? 셀트리온이랑. 그냥 이 3년간 버티셔 내신 거 그냥 주가가 내려서 버티신 겁니까? 아니면 기업 자체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버티신 겁니까? 라고 저는 질문 좀 드리고 싶고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물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국내에서 어떤 바이오시밀러 그 다음에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금력이라든지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조그마한 기업들 막 자금 유치해서 하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상승하는 이유가 어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이슈 그 다음에 이후에 진행되는 거는 셀트리온 제약을 흡수 합병할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한다 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추가적으로 저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자리 뭐 눌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14만 원 매수가까지는 한번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기는 해요. CES,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JP 모건 그쪽 그 컨퍼런스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열리기 전에 관련주들 그게 아직 많이 안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이게 막상 시작이 됐을 때 세론 뉴스로 관련주들이 하락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지금 살까 팔을까 고민. 팔아야 되고요. 팔아야 된다는 시각. 세론으로 봐야 된다 네네. 무조건. 그 제약바이오는 우선 저희 짓고 갔어요. 이제는 우선 뭐 그 화두는 치매인데 JP모건 헬스케어 쪽은 우선은 종목들 같은 경우를
좀 차익 실현, 그다음에 진입을 말자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CES 화두는 AI거든요. AI주들이 이거 나왔다고 CES 끝난다고 안 빠집니다. 그런데 막 관련주들이 조그마한 종목들이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매도해 주는 게 맞아요. 네. 이 하나의 이벤트 외에 산업의 성장이 나오는 쪽, AI는 반도체를 끌어주는 하나의 모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AI 쪽이 새로 나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 소프트웨어 쪽이 만약에 막 기대감으로 올라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구분해서. 네. 지금 사실 지난번에 CES를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잖아요. 아침에 그때 민재기 팀장 대타로 한번 나와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슈 관련된 것들 내에서 보면 아직 시세 반영이 안 된 것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단에서는 그러니까 좀 너무 큰 기대 수익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에 대한 그 상승 이런 거는 조금은 남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비중을 조금 적게 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지금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뭐 하나의 수급 쏠림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AI 얘기하신 것처럼 그 CES에 지금 보면 디자인 하우스 뭐 이런 것저 오늘 뭐 시세 많이 나와서 윗꼬리도 좀 달고는 있지만 이거는 이제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끝났다 생각하기에는 17일 날 S24 AI 장착하고 나왔거든요. 네네. 그거까지는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온 디바이스에 대한 게 이제 실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좀 세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세론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 사실은 해야 되는데 네. 이양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 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드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의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의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납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예.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몇 명 중은 내 원금 한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